투자는 민첩한 여우처럼. 안녕하세요. 길을 쭉 분석 사이클 투자자 샌드폭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TLT와 TMF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데이터를 보면은 투자자들이 골디락스라고 착각할 만큼 굉장히 좋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고용은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해버렸고, 또한 어제 나온 이 물가 데이터는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해주면서 시장을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FOMC가 나오게 되면서 여기 조금의 진정세를 현재 보이고 있는 과정에 이런 단계에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이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올해 초보다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진전이 있다라고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 중에 특정 금리 경로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나오는 데이터들에 더 의존을 할 것이다. 자,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 중요한 건 데이터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추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변동에 따라서 금리나 전망이 갈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고용 데이터에 대해서는 고용시장이 전반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시장 정상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으며, 최근 비농업 고용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건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이 정상화 과정으로 간다는 걸 풀이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도 가계가 더 악화되는 걸 주의 깊게 보고 있다라면서 현재 신용카드 연체율과 이로 인한 채무 불이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인들도 조금 이제 갈리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현재는 자동차와 주택을 보유하는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재정 상태가 소득별로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일단 올해 총 15명의 관계자가 올해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는데, 이제 현재 점도표에 따르면 15명의 의원들이 예측을 한 거예요. 8명은 올해 2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한 반면에 7명의 의원들은 1번을 예상했고 4명은 금리 인하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올해는 이렇게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고요. 내년을 보면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미국의 금리가 4.1%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2025년도에 4번의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시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긍정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봤을 때 이 미래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또 이 데이터가 바뀌고 하면은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도 일단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CME 그룹에 따르면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바로 이전 40%대에서 다시 한번 56%대로 상승해줬고, 2번의 인하를 할 가능성이 5%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61%를 현재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가리키고 있는 만큼 우리는 9월 금리 인하에 주목을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TLT와 TMF 제가 계속해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선 이전 작년도 이때 폭락하기 전에는 폭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등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나서 여기서 조심하고 하방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이제 이 레벨부터 현재 보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한번 잠정 보류를 했다가 다시 보기 시작한 게 이제 이 구간입니다. 현재부터 지금 분석을 계속하고 있고, 이 하단 레벨이기 때문에 악재들이 한 번씩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시점을 봤을 때 거의 이제 악재는 다 소멸됐다라고 봐도 됩니다. 우선 전일 보면은 이 그래프가 한시 한봉 캔들을 보면은 1시 30분까지는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높게 올라갔어요. 이거는 이제 CPI에 반응을 한 거고, FOMC가 회의가 이전부터 조금 불안 심리가 작용하다가 소폭 더 내려간 구간에서 마감을 한 겁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면은 어제 하루는 상승으로 해서 마감된 이런 캔들이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첫 금리 인하까지만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결국에 시장에 현재 잠재되어 있는 위기들이 있어요. 이제 부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잠잠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골디락스가 아니냐 착각을 할 만큼 이런 데이터들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데이터에서 지금 빠져있는 게 이 부채에 대한 부분이고, 현재 GDP 대비 부채 비율은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이게 언제 터질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첫 금리나 이전 2주 이후 한 달 봤을 때 가능성이 일단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거는 골디락스가 아니라 지금은 첫 금리 이전까지만 환호하는 장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TLT와 TMF도 그 이전까지만 바라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딱 저금리 인하까지 보면은 이 상단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과정 속에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와 아래를 등락하면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지난번에는 시장의 예상이 12번에까지의 금리 인하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그리고 추세적이고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르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정도는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막바지에 한 번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자, 이전까지는 불안한 심리도 함께 작용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현재는 하단 매물대에서 조금 상승한 범위에 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TF 또한 이번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상승이 분명 나온다. 이제 JP모건이 말하는 8%의 금리는 향후에 신용 위기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갈 수 있는 데이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벌어지고 나서 한 번은 금리 인하되고 안정화 수순을 밟는 것처럼 보여지겠지만, 다시 한번 통화량이 풀리는 과정 속에서 물가 상승이 동반되고 이로 인해서 금리가 결국에 8%까지 올라가면서 물가 안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빨간색 표시는 제가 상방으로 봤던 구간이고, 파란색 표시는 제가 하방으로 봤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굉장히 제가 하방으로 많이 봤고, 자, 이번에는 상방을 계속 보다가 여기서 최고점에서 하방 보고, 여기서 또 하방 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상방을 보기 시작했습니다.만 여기서 한번 보류를 하고, 그 다음부터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게 이 레벨부터예요. 46불 9분부터 해갖고, 그 다음에 분석한 건 45불 부근이고요. 추세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채널을 그리고 채널 속에서 한번 상단 터치하고 폭의 조정, 그리고 이 구간을 이제 횡보하다가 이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은 있다라고 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통 한 5개월 정도의 사이클 흐르면서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한 번에 승부를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다가 위험할 수는 있겠다는 거. 너무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우리가 한 2달, 3개월까지의 흐름에서 바라봐야만 돼야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흔들만 재료들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자, 이거는 크게 무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을 살펴보면 이 블러드 전 총재는 금리 인하가 더 일찍 이뤄질 수 있다는 희망은 있겠지만 9월이 가장 빠른 시기다 라는 언급을 했어요. 자, 이렇단 말은 우리가 9월을 기점으로 보는 게 맞고, 9월 이전에는 가격 반응이 다 될 거라는 거. 우리가 금리 인하 되고 보면 안 됩니다. 금리 인하 되기 한참 전부터 이 불안 심리에 조금씩 오르다가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돼버리면은 거기서 막판 상승이 일어나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 2번의 금리 인하 또는 3번의 금리 인하를 보고 더 높은 레벨을 보는 게 아니라 한 번의 금리 인하 정도를 보고 이 채널 거래를 하는 게 더 우리가 안전한 거래가 되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 이 미국 증시 나스닥 100과 S&P 500 또한 크게 상승세를 그리고 있고 연일 신고가 흐름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보통 계속 이렇게 흐름을 그리다가 이제 금리나 시점을 기준으로 해갖고 하방으로 압력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추세가 굉장히 강력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추세에는 순응하되 지금 현재 시장의 유동성도 한 곳에 계속 집중되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정도는 참고를 하시고요. 자, 앞으로 현재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돌아오는 장세도 대비를 미리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